인터뷰 뉴진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밀착하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규모 파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 정세에 끼칠 파장이 클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와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모두 역임했던 분입니다. 박노벽 전 대사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노벽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걸 공개한 게 지난 18일 금요일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병력 1,500명이 러시아 군함으로 이동했고 최종적으로는 12,000명 규모 파병이 될 거란 얘기였습니다. 박노벽 대사님께서는 현재 파병이 어디까지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정원과 그 위성 정보 확인이 이제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진행 속도라면은 이제 그 2주 전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북한군 이제 정예 부대 한 1,500명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을 해서 그 근처 이제 부대에서 훈련이라든가 이제 보급품을 받아서 준비 중인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네. 추가로 아마 뭐 1,100명이 만일 이제 2차로 이제 나가게 되면 한 1,000발대 비슷하게 해서 12,600명이 먼저 금년 중 언제 이제 배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나간다면 이제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여기서 발표한 대로 이제 12,000명 규모 같이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지금 북한제 미사일을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에 제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군 관련 기술자들이 한 400여 명이 이미 파견이 됐다고 그래요. 아, 요번 파병 이전에도요? 이전에 우크라이나 정부 측 설명인데, 그래서 이 북한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러시아만 지금 파병한 게 아니고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 중동에도 이제 과거에 보면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파병되다가 이제 전투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술자들이요. 이번에 같이 이제 전투병을 보낸다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통해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반면에 정작 러시아나 북한에선 파병 관련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파병을 이제 하는 것이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하면서 크렘린이 이제 좀 부인을 했다가 네. 이렇게 이제 증거라든가 영상 등이 나오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당황했겠죠. 위장해서 네네. 아마 파견하려고 했던 걸로 이제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이거 파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하려고 했지만은 전쟁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 주민의 자녀, 청년들을 보낸다면 관련 이제 주민들도 이제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무기를 제공한 거 아니냐고 이제 우리 측에서 얘기를 하면은 벌쩍 뛰면서 이걸 이제 부인했었거든요. 네. 이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제 대비되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위장해서 하려다가 이제 좀 드러나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까 이제 그 준비하는 동영상 말씀도 하셨는데 보니까 군복이니 소총이니 이런 것도 다 러시아제를 네. 이제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런 말씀하신 게 좀 느껴지고요. 정작 네. 큰 관심사는 두 나라가 어떤 네. 이해관계 때문에 파병을 결정했냐는 겁니다. 먼저 네. 러시아 쪽 셈법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러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 3년을 치르면서 이제 네. 군인 병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뭐 그동안에 뭐 탄약이라든가 뭐 미사일도 이제 제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네. 이런 걸 이제 도입했던 건데 지금은 특히 이제 병력이 부족한 거죠. 병력은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3년이 돼갑니다만은 전에 한 22만을 동원했거든요. 그때 이제 간단히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서방 측 보도에 하면 한 60만 그러니까 전사자가 한 12만이 나고 네. 한 50만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한 60만이 이제 피해가 나니까 현재 이제 52만 명을 이제 투입해 놨는데 이게 전선이 굉장히 깁니다.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휴전선에 한 3배 되는 1000km에 이제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도 이제 여의치 않고 또 이제 추가로 동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사회적 갈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준다 해가지고 파격적으로 자원병 모집하는데 순조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로서는 지금 이제 유가를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한 2천억 불 정도가 이제 매년 들어오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전쟁 자금으로 쓰는데 이 비용 중에 일부를 이제 병력이 만일 외부에서 오면 이제 제공한다 이런 이제 셈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 파병으로 북한이 뭘 얻으려고 하는 걸로 보세요?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고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한꺼번에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거죠. 이제 네. 파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사일 주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능이 어떤지 현대전에서의 시점 경험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포석으로서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지지를 받는 이제 뒷배를 확보하라는 이제 그런 시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정학적 대립 구도가 이제 고착화되고 이제 한반도 긴장을 가져오겠죠. 네. 지금 북한군한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원금을 한번 보면은 월 한 지금 러시아가 4,000불을 준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 1,500명 준다고 그랬을 때 한 매월 600만 불이 들어온다는 거고 12,000명 간다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월 5천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사시에 이제 러시아의 개입이라든가 러북 관계를 이제 공고히 하려는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좀 더 대담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제적인 고립을 러시아와의 더욱더 밀착을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타개하려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저 대사님께서 외화벌이 그다음에 실전 경험 그다음에 유사시 러시아 파병 가능성까지 같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북한군이 이제 투입될 걸로 알려진 곳이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네, 쿠르스크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벨라루스하고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네. 아주 이제 좀 서쪽에 있는 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초에 아주 전격전으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한 이제 1,500개 평방 킬로미터를 이제 지금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러시아가 이제 본토가 이렇게 공격이 되니까 이제 상당히 당황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탈환한다고는 했는데 러시아 주장하고 이제 서방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탈환 정도가 잘 안 돼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당국이 이거 뭐 하고 있느냐. 뭐 한 10만 이상이 지금 이렇게 이탈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돼서 불만이 지금 잔뜩 있는 데고 러시아로서도 이제 자국 내에 이런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종전을 할 때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특히 이게 그 러북 간에 이제 지금 상호 원조 조약에 따르면 상대방이 침공당하면 지원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거를 이제 원용하려고 하는 취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자, 그렇다면 북한군이 이제 실제 전선에 이제 투입될 경우에 네. 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될까요? 지금은 뭐라고 이제 확정하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지금 이런 서방의 이런 강경한 대응이라는 거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까지 외국의 제3국의 이제 파병보다는 이제 러시아의 이런 지금 탈환을 위한 걸로 된다고 그러면은 네. 상당히 이제 어려움도 이제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예 부대라고 하니까 뭐 그 탈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낮을 수는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라든가 그 지금 접경지대 크루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지에다가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 10월부터는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땅이 이게 굉장히 그 진흙탕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최전선에 만일 배치가 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5, 60만 그 전사나든가 지금 사상된 병사들의 대신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아, 그렇습니까? 그 징집병을 제가 이렇게 사상된 걸 이렇게 판결을 보니까 한 명당 4명당 한 명이 그 전사나 부상을 당했고 지금 뭐 60만 정도가 지금 그 다치거나 전사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생명과 이게 신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군 참전으로 실제 전쟁 양상이 변할 가능성 이건 네. 얼마나 보고 계세요? 전쟁이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지금 이제 1000명 단위하고 다르게 이제 10,000명 이상 되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영향은 적지 않게 줄 수 있죠. 그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갈 때도 이제 알려지기는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당한 병력의 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토가 어떻게 지원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우선 장기화되고 또는 뭐 더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예견이 됩니다. 네, 그런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3차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네.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예. 서방의 이제 지원과 지지를 계속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건데 뭐 프랑스라든가 유럽 일부 국가가 심각한 문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승리안이다. 전쟁을 좀 종식시키겠다 해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지금 공개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한 18% 지금 점령당에서 탈환해야 할 때를 직접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영토 탈환은 뒤로 미루고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로에 초청해서 이런 안전보장을 좀 해달라 하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네. 물론 이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허용해달라 이런 건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힘이 좀 실릴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이라든가 뭐 서방이 지금 뭐 4억 불, 뭐 300억 불, 뭐 이런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 보장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네. 이런 걸로 지금 부각을 할 가능성이 좀 많죠. 네. 지금 이제 이미 파병을 시작했으니까 국제사회가 파병 자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라든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뭐 한 이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힘은 효과는 그렇지 크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의 이제 문제 제기라든가 네네. 또는 이제 국제 여론을 좀 더 이제 그 경각심을 높여서 이 확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비판을 이제 막 일으킬 수 있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이제 정당성을 제공해 왔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효과를 저지할 수 있고 또 파병을 아무래도 이제 자체는 이제 막기는 어려울지는 파병에 대한 그 전투 참여라든가 어떤 배치 지역인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이가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강경 수위를 이제 조정을 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빨리 종식되는 게 이런 이제 파병의 효과를 이제 격감시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이런 안전보장 문제에서 좀 더 시리어스하게
좀 전향적으로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네. 하는 것이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원은 하지만 무기 지원은 하지만 이런 이제 종전에 대한 전략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이 굉장히 있던 것이 의회 중심으로 네네. 제기가 됐던 건데 이런 것이 좀 더 지금 바뀌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이제 규칙가 좀 주목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서방이 어떤 지원을 더 원할 텐데 지금 네. 유럽 쪽에서 뭐 파병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당장은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요. 네네. 마크론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 3월도 그렇고 5월에 말이죠. 이코노미스지하고 영국의 그 잡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승리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 이제 전선을 돌파해서 좀 진전을 하게 되고 기후가 요청을 한다면 서방 군대를 보내는 것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네. 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러시아의 전략적 경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그런 이제 목표를 좀 저지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좀 유럽에 있는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우려하면서 그건 안 된다. 네. 이제 파견 안 된다. 왜냐하면 3차 대전을 이제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폴란드나 이런 발트삼국 국가들은 또 지지를 했어요. 이렇게 좀 강수를 둬야 푸틴이라든가 크레물린이 이게 더 이상 유럽에서의 그런 이제 군사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일단 있어서 지금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냐 하는 이런 결단의 시기가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미국은 다소 신중한 반응 보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미국의 신중한 태도,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게 10월 18일 오스틴 장관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게 그 다음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정보 수집은 하지만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이제 실제로 어디에 배치되고 임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정황 정보를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텐데 일단 이렇게 공개된 이상 좀 더 심층적이고 이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미 대외 정책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대사님, 미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북한군 파병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식으로 이제 지원은 하겠지만 네. 얼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이라든가 안전 보장을 할지 그것도 이제 좀 살펴볼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이게 의회가 지금 이거 어떤 전략을 할 건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질 테고 트럼프가 된다면 당연히 뭐 24시간 내에 종식시키겠다 하고는 했지만은 여기에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러시아에 대해 너무 유리하게 한다든가 미국이 가지는 이제 외교 정책상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쟁 종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제 미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금 그런 방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종식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북한군 파병도 이제 의미가 점점 축소될 수가 있겠죠. 네.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지속적으로 긴장 수위 끌어올려 왔는데요. 이번에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결정까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상황은 어쨌든 더 불안정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꼭 곧바로 가기보다는 지금 네. 북한이 오히려 병력을 저로 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네네. 한마디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지금 세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이제 국방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한미 이제 연합 방위 태세로 이제 확장 억지력을 이제 강화해 오기 때문에 네.
북한이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무력 충돌을 먼저 해온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재래식 무기도 노후화됐고 핵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제 선제 도발 시 뭐 엄청난 지금 피해를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또 사실 이런 이제 긴장 고조가 되는 것이 이제 작용 반작용이 이제 악순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네네. 한쪽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적인 이제 억지력도 강화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어떤 이제 이런 좀 긴장이 좀 강화 고조되는 그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안보적으로 좀 걱정을 돌고 우리 지금 경제 성장이라든가 경제 어려움도 최소화하는 그런 대로 좀 주력하는 것이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주문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이 이렇게 막 되게 센 어조로 그렇게 우리를 비판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위협을 하지만 그렇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권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하진 못할 것이다. 자,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병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신 부분이 유사시에 러시아의 파병 가능성이 뭐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쨌든 한반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지금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차원으로 이제 가는 속도나 폭을 좀 우리가 최대한 네.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신냉전 구도가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유럽에서는 지금 어차피 전쟁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더 긴장을 높이든가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줄여야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런 강대국들의 이제 사이에서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발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유화적인 방식으로 나가자는 것만은 아니고 네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 역량이라든가 소프트 파워 이런 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이런 도전을 막으면서도 또 그것이 너무 이제 올라가는 거를 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뭐 우리 미국이라든가 나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네. 입장도 좀 입력을 하고 이거 정전을 빨리 시켜서 이게 좀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등등이겠죠.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뭐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침공을 해서 이제 비판은 해야겠습니다만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엮어서 이런 파병을 받는다든가 그럼으로써 이제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에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어떤 이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그동안에 우리 대외외교가 가성비가 좀 높게 됐었는데 러시아를 이제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여실히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떤 단호한 군사적 대처와 함께 어떤 외교적 대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대사였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